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공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조셉 신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2025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소수 선생님들을 안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2025 합격 챌린지 두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을 위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첫째, 월트 디즈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근데 이게 임용에서는 좀 안 맞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방법은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거는 전제가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알 때 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어서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데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도 도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데 첫 단추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임용고시에 대한 편견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결과는 그러니까 시간과 그 결과가 이제 비례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 공부를 하면은 1월 달에 열심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근데 한 3월이나 4월쯤 되면은 얼굴이 좀 빨개져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10시간 공부하면은 붙고 뭐 9시간 공부하면은 떨어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너무 투자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후반에 굉장한 슬럼프를 경험하십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략을 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올해 2023년도 임용고시, 그러니까 24년도 임용을 목표로 시험을 치러졌는데 시험 경향이 굉장히 옛날에 알고 있던 시험이랑 조금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공부를 할 때 이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공부 방법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먼저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정보와의 싸움이다. 자료와 정보의 싸움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말이 굉장히 유혹이 많이 되는 말인데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은 뒤쪽에 앉아 계시는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제 빨리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자료를 가지고 나가십니다. 봤더니 강의는 안 듣고 이제 한 3명, 4명이 앉아서 스터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모아서 이렇게 또 자료도 보고 또 책도 이렇게 쌓여 있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뭐가 맞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좀 질문하셨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싸우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5개념 대잔치였어요. 이 자료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 다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그건지 판단이 서야 됩니다. 올해 좀 에피소드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시험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문제로 노티싱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이론이 이제 출제가 간간히 됐었습니다. 근데 노티싱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비슷한 문제가 또 다음에 또 출제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노티싱을 선생님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제 그대로 나왔는데 역시나 주변에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노티싱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육론 같은 경우에 글로서리를 막 외우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이 정보와 좋은 양질의 자료를 막 외워서 갔는데 그게 그건지 판단이 안 쓰는 거죠. 역시나 시험장에서도 노티싱을 쓰셔서 좀 틀렸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와 자료 절대로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출 분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은 결정된다. 여기 저 말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분석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느냐.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식적인 활동입니다. 시험은 이런 의식적인 분석이나 생각을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짧은 90분이라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읽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치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기출 분석, 물론 기출 분석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물론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된다라고 하는 게 높아지는데 이 분석은 결국 지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분석은 지식으로 자리 잡는데 고사장에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시험이 자꾸 바뀌어요. 기출이 자꾸 바뀌어요. 내가 준비했던 거랑 내가 익숙한 거랑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또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편견이 참 공부할 때는 많이들 갖고 있으면서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편견들입니다. 시험 직전까지 교수님 뭐 어떻게 하면은 기출을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일주일 동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별로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2025 합격 챌린지 두 가지를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같이 처음 이제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연간 학습 계획 짜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에게 맞는입니다. 나에게 맞는. 모든 사람에게 오라도 그것이 나라는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그 학습 방법은 옳지 않은 겁니다. 내 체력과 내가 할애할 수 있는, 내가 이를 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를 좀 더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뭐 영어는 좀 자신 있어. 근데 다른 특정 과목이 좀 부족해. 이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다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26일 2시부터 5시까지 합격 설명회가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계획 세우기, 계획 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출 트렌드가 이제 일단 올해는 굉장히 바뀌었어요. 조금만 이제 주변을 보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영역별로 영결혼, 영어학, 일반 영어, 문학 이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각 영역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가이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남선우 교수님 계십니다. 그 남선우 교수님은 영어학에 대해서 원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좀 힘들지 않고 영어학을 좀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한 번만에 그냥 이 공부를 끝낼 수 있는지. 영어 교육론이 이번에 굉장히 좀 어지러웠어요. 저도 다 풀어보고 하면서 한 번에, 원래는 저는 한 번에 다 풀어요. A형, B형 한 번에 다 푸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좀 쉬었어요. 중간에 물 한 잔 마시고 A형 끝나고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쉽지 않았겠다. 진짜 이게 뭐 그냥 시간이 많으면 다 풀 수 있겠지만은 숨 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영어하고 문학도 약간씩 색깔이 좀 바뀌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제가 안내를 쭉 하고 개인적인 그 학습 전략을 좀 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을. 그래서 오신 선생님들과 좀 시간을 이렇게 보고 제가 가이드를 하고 좀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학원의 그 공지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지를 보시고 뭐 장소하고 또 신청하는 방법,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크리스마스 날은 잘 보내시고 그 다음 날 같이 학습 계획서를 한번 점검하고 첫 단추 잘 끼워서 한 번만에 끝내기, 제가 옆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메타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이러한 시험에 지금 어떻게 내가 좀 큰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지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챌린지, 자, 영어로 새벽 깨우기, 딱 3일간만 실시하겠습니다. 줌으로 이제 그 구글 미트입니다. 구글 미트로 딱 3일간 아침에 1월 1일은 자신 없습니다. 저도 1월 1일은 좀 쉬고 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만 하겠습니다. 영어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딱 시작을 하는 거죠. 저랑 화상으로 보면서 한 40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1월 1일 날. 그러면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과제를 하셔야 됩니다. 과제를 하셔서 업로드를 하신 분 업로드를 하시고 같이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8시 전에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저랑 같이 40분간 그 푸셨던 것에 대해서 이 특히 키워드 중심, 그리고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새벽형 인간, 뭐 아침형 인간, 모닝 퍼슨 이런 거 많이 들어봐서 성공하는 사람이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몇 번 해봤는데 이거 새벽 인간은 뭐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몹쓸 인간이더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한 오후 2시 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8시가 과연 새벽인가 이렇게 물으시면은 그냥 제 기준에 좀 제가 이 화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정도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40분간 3일간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에게 일단 열었습니다. 전공 영어를 대비하시는 선생님 누구나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를 제가 학원에 이렇게 링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르면은 입장이 가능하고요. 실명으로 가급적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올라가면은 2시쯤에 1월 1일 2시쯤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고 푸시고 한 많지 않아요. 그 40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약간 신문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것처럼 신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보고 저랑 같이 한 40분 정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딱 3일간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3일을 지켜주세요. 3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앉아서 고민하기보다 일단 해보고 그러면 좀 더 이런 걸 좀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나가지 말고 중간에 나가면은 안 됩니다.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운 빠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40분 동안 같이 공부를 3일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는 여기 학원 813-2700을 하셔도 되고요. 조셉 원켈 어덜트 카페에 들어오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챌린지 2가지 파이팅입니다.